보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의 뇌를 설계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막막한 공간에서 로봇은 어떻게 부딪히지 않는 길을 찾을까요? 무작위로 뻗는 나무 한 그루로 공간을 더듬어 길을 키웁니다. 로봇팔 하나가 좁은 선반 안으로 손을 뻗습니다. 부품과 케이블이 빽빽한 틈으로 관절 6개를 접었다 펴며 안쪽 물건을 집어야 하죠. 어깨가 모서리에 닿아도 팔꿈치가 케이블을 건드려도 안 됩니다. 이 로봇은 어디 하나 부딪히지 않는 경로를 대체 어떻게 찾을까요? 잠깐 익숙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한밤중에 불이 나갔습니다. 방은 캄캄하고 출구를 찾아 나가야 하죠. 우리는 한 손을 앞으로 뻗어 벽을 짚고 가구 모서리를 더듬으며 걸리는 게 없는 쪽으로 한 걸음씩 옮깁니다. 오늘 배울 로봇의 길 찾기가 바로 이겁니다. 공간 전체를 미리 그리는 게 아니라 더듬더듬 손을 뻗어가며 길을 만들어 가는 방법. 이름은 RRT, 무작위로 뻗는 나무입니다. 길찾기라면 많은 분이 A스타를 떠올릴 겁니다. A스타는 세상을 바둑판처럼 격자로 잘게 나누고 칸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장 짧은 길을 찾아냅니다. 평평한 바닥을 굴러가는 청소 로봇이라면 이만한 방법이 없죠. 그런데 아까 그 로봇 팔로 돌아와 봅시다. 관절이 6개니 팔의 자세는 관절 각도 6개, 곧 숫자 6개로 완전히 정해집니다. 그러니 팔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는 6개의 축을 가진 6차원 공간에 흩어져 있죠. 여길 격자로 나누려 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한 축을 10칸으로만 쪼개도 6축이면 10에 6제곱, 무려 100만 칸입니다. 관절이 하나 더 들면 1000만 칸이 되고요. 차원이 오를 때마다 칸이 폭발하듯 불어나 다 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아예 바꿔 봅시다. 칸을 전부 뒤지는 게 불가능하다면 굳이 전부 확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넓은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이 호수 바닥의 깊이를 알고 싶은데 수면 전체를 한 치도 빠짐없이 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드문드문 몇 군데에만 추를 내려 깊이를 재보죠. 그 몇 점만으로도 바닥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습니다. 로봇의 길 찾기도 똑같이 해봅시다. 공간을 격자로 빈틈없이 채우는 대신 빈 공간에 점 몇 개를 무작위로 툭툭 찍어 보는 겁니다. 이걸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밭 전체를 갈아엎는 대신 드문드문 씨를 뿌리는 것과 같죠? 이 흩뿌린 점들을 이어서 길에 뼈대만 세우자는 발상입니다. 이제 RRT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딱 한마디,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는 진짜 식물이 아니라 한 점에서 가지가 갈라져 뻗어나가는 구조를 말해요. 출발 지점, 그러니까 로봇 팔이 지금 있는 자세를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 씨앗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조금씩 뻗어나가는 장면을 그려보죠.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덩굴이어도 좋고 땅속으로 퍼지는 나무뿌리여도 좋습니다. 처음엔 씨앗 하나뿐이지만 가지가 하나 생기고 그 끝에서 또 갈라지고 공간 여기저기로 뻗으며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이 나무의 가지 하나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닿는 순간 씨앗부터 그 가지까지 이어진 줄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길이 됩니다. 그럼 이 나무는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뻗습니다. 딱 4단계예요. 첫째, 빈 공간 아무데나 무작위로 점 하나를 툭 찍습니다. 어느 쪽으로 자랄지 방향을 제비뽑기 하는 셈이죠. 둘째, 지금까지 자란 나무를 통틀어 방금 그 점에 가장 가까운 가지 끝을 하나 고릅니다. 셋째, 그 가지 끝에서 점이 있는 쪽으로 딱 한 뼘만큼만 뻗습니다. 한 번에 훌쩍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보폭만큼만 조심스레 내딛는 거죠. 넷째, 그렇게 뻗은 한 뼘이 벽이나 장애물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한 뼘을 3가지로 확정합니다. 이 4단계를 수만 번 반복하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까 그 캄캄한 방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붙잡은 난간 끝에서 소리난 쪽으로 딱 한 걸음만큼 손을 뻗어 짚어보고 걸리는 게 없으면 그 자리를 새 발판 삼는 것, RRT가 가지를 뻗는 방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짚고 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가장 가까운 가지에서 뻗느냐는 거죠. 바로 이 규칙이 나무를 빈 공간으로 빠르게 퍼뜨리는 비결입니다. 무작위점은 공간 어디에나 골고루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가 거의 없는 텅 빈 벌판 쪽에 점이 떨어지면 근처에 경쟁할 가지가 없으니 저 멀리 있는 가지가 그 점을 향해 쭉 뽑혀 나가죠. 즉, 나무는 이미 빽빽한 곳보다 아직 아무도 안 간 빈 곳으로 자연히 당겨져 뻗습니다. 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이미 찬 곳이 아니라 아직 비어있는 골짜기로 먼저 흘러들죠. 나무도 똑같이 빈 골짜기부터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이름 RRT는 빠르게 탐색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공간의 빈 곳을 놀랍도록 빠르게 훑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만 뻗으면 목표에 닿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목표 근처에 점이 떨어지길 마냥 바라면서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먼저 맞춰보시죠. 이 나무가 목표에 더 빨리 닿게 하려면 우리가 뭘 살짝 거들면 좋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가끔 이를테면 10번에 한 번쯤은 무작위점 대신 아예 목표 지점을 향해 가지를 뻗어줍니다. 이걸 목표 편향이라고 해요. 평소엔 빈 공간을 골고루 더듬다가 이따금 목표 쪽으로 슬쩍 잡아당겨 주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헤매다가도 주기적으로 목표를 노려 훨씬 빨리 다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가지가 목표에 닿으면 그 끝에서 부모 가지로 또 그 부모로 뿌리인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짚은 줄기, 그게 완성된 길입니다. 여기서 꼭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4단계 중 넷째, 벽에 걸리지 않으면이라고 했죠. 이 판정을 충돌 검사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한 뼘을 뻗을 때마다 그 짧은 구간이 벽이나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지는 않는지 매번 확인하죠. 만약 그 한 뼘이 장애물을 관통한다면 그 가지는 미련 없이 버립니다. 다시 캄캄한 방입니다. 손을 뻗다가 손끝이 딱딱한 벽에 닿으면 우리는 그 방향을 곧장 포기하고 다른 쪽을 더듬죠. 나무도 똑같습니다. 막힌 방향은 즉시 접고 뚫려 있는 방향으로만 가지를 뻗어요. 그 결과 이 나무는 언제나 로봇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자유 공간 안에서만 자랍니다. 벽을 뚫고 자란 가지는 애초에 남지 못하니 완성된 길은 저절로 안전이 보장되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생기는지 정리해 봅시다. RRT는 공간을 격자로 나눠 칸을 전부 뒤지는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 몇천 개를 찍고 그 점들로 나무를 키워 길 하나를 빠르게 찾아내죠. 여기서 진짜 위력이 나옵니다. 아까 에이스타가 두 손 든 그 6차원 로봇팔 기억하시죠? 격자로는 100만 칸이라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RRT는 그 6차원 공간에도 그냥 점을 몇천 개 뿌리면 그만입니다. 차원이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가 찍는 점의 개수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67개씩 되는 복잡한 로봇팔에서도 계산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칸을 다 세려다 폭발해버리는 A스타와 달리 RRT는 필요한 만큼만 점을 찍어 고차원 영역의 문을 활짝 엽니다. RRT가 가진 성질 하나를 짚어봅시다. 조금 든든한 이야기예요. 이 방법은 점을 무작위로 찍다 보니 운이 나쁘면 영영길을 못 찾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출발점에서 목표까지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점을 오래, 충분히 많이 찍을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냅니다. 점을 무한히 찍는다고 상상하면 찾아낼 확률이 결국 100%로 다가가죠. 이 성질을 확률적 완결성이라고 부릅니다. 밭에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 뚫린 틈이 어디 있든 언젠가 씨 하나는 그 틈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다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언젠가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이지 가장 짧은 길을 찾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제 미루어둔 단점을 꺼내봅시다. RRT의 가장 큰 약점은 찾아낸 길이 예쁘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무작위로 점을 찍어 가지를 뻗었으니까요. 그래서 완성된 길은 매번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돌린 결과와 내일 돌린 결과가 서로 딴판일 수 있죠. 게다가 그 길은 자를 대고 그은 듯 반듯한 게 아니라 이리 꺾이고 저리 꺾여 구불구불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을 떠올려 보세요. 목적지가 저기 빤히 보이는데도 똑바로 못 가고 갈지자로 비틀비틀 휘청이며 걷죠. RRT가 처음 찾아낸 길이 딱 그 모양입니다. 목표에 닿긴 닿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짧게 갈 수 있던 길을 굳이 빙 둘러온 경우가 흔하죠. RRT는 길이 있는지 빨리 찾는 데는 강하지만 그 길이 최단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불구불함을 고친 개선판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RRT 스타 별표를 붙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래요. 기본 RRT는 세 가지를 이을 때 가장 가까운 가지에 그냥 툭 붙이고 끝냈죠. RRT 스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 점을 이을 때 그 주변 가지들을 다시 둘러보고 이쪽으로 이으면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더 짧게 오는데 싶으면 연결을 갈아 끼웁니다. 이 다시 잇기를 리와이어링이라고 해요. 이걸 계속하면 점을 많이 찍을수록 길이 점점 짧아지고 매끈해져 결국 진짜 최단 경로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여기에 더해 완성된 길에서 불필요하게 꺾인 부분을 가위로 자르듯 펴주는 경로 다듬기도 함께 쓰죠. 처음엔 대충 밟아낸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매일 오가며 자꾸 질러 반질반질한 지름길로 다져 놓는 것. RRT 스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쯤에서 두 방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첫째, 접근법. A스타는 격자를 만들어 칸을 빠짐없이 훑는 완전 탐색이고 RRT는 점을 무작위로 뿌리는 샘플링입니다. 둘째,
강한 무대. A스타는 2차원 바닥처럼 차원이 낮은 데서 진가를 발휘하고 RRT는 관절 많은 로봇팔처럼 차원이 높은 데서 빛나죠. 셋째, 무엇을 보장하느냐. A스타는 격자 안에서 최단 경로를 보장하지만 RRT는 최단을 따지기 전에 일단 지나갈 수 있는 길 하나를 빠르게 내놓는 데 초점을 둡니다. 넷째, 준비물. A스타는 공간을 촘촘히 나눈 격자가 있어야 돌아가고 RRT는 그런 격자 없이 연속된 공간에 점을 바로 찍어 시작하죠. 그래서 둘은 우열을 가리는 사이가 아니라 잘하는 무대가 다른 도구입니다. 낮은 차원의 최단 경로는 A스택에, 높은 차원의 빠른 길찾기는 RRT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방법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더 와닿습니다. 첫째, 로봇팔의 모션 플래닝입니다. 공장에서 로봇팔이 선반과 기계 사이로 관절 6개를 접어가며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게 물건을 옮기죠. 이때 무브잇, 웬피엘 같은 대표적인 로봇 소프트웨어 도구가 그 속에서 RRT 계열 알고리즘을 돌려 경로를 짭니다. 오늘 배운 게 현장에서 그대로 굴러가는 셈이죠. 둘째, 자율주행차입니다. 특히 좁은 주차장에 차를 요리조리 넣거나 규격이 딱 떨어지지 않는 비정형 구간을 빠져나올 때 이 샘플링 방식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셋째, 드론입니다. 드론은 땅 위 2차원이 아니라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3차원 공간을 날죠. 건물과 장애물 사이를 뚫는 3차원 경로를 짤 때 점을 흩뿌려 나무를 키우는 RRT가 잘 들어맞습니다. 로봇팔, 자율주행차, 드론까지 쓰임새가 넓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4가지를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무작위라니 그냥 아무렇게나 찍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점은 무작위로 뿌려도 늘 가장 가까운 가지에서 뻗는다는 규칙 덕에 나무는 빈 공간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파고들죠. 무질서해 보여도 속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둘째, RRT가 찾은 게 최단 경로라는 오해입니다. 그건 빠르게 찾은 길 하나일 뿐, 최단을 원하면 그 개선판 RRT 스타를 써야 합니다. 셋째, 그래도 격자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RRT는 격자 없이 연속 공간에 점을 바로 찍습니다. 격자에서 해방된 게 핵심 강점이죠. 넷째, 항상 성공한다는 오해입니다. RRT는 확률에 기대는 방법이라 아주 좁은 통로 앞에서는 약합니다. 그 좁은 틈에 무작위 점이 좀처럼 안 떨어져서 나무가 그 문을 못 찾고 한참 애를 먹곤 하거든요. 오늘 내용을 3줄로 묶어봅시다. 첫째, 공간을 다 뒤지지 말고 빈 곳에 무작위로 점을 찍어 출발점에서 나무 한 그루를 키운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었죠. 둘째, 가장 가까운 가지에서 한 뼘씩 뻗대 벽에 걸리면 버린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로 나무는 빈 공간을 놀랍도록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RRT는 관절 많은 고차원 로봇팔에서 특히 강하지만 찾은 길이 최단은 아니라서 최단이 필요하면 리와이어링을 더한 RRT 스타로 간다. 이 3가지면 오늘 배운 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남겨두시죠. 어디가 뚫렸는지 알 수 없는 캄캄하고 막막한 공간을 손끝을 더듬더듬 뻗는 나무 한 그루가 조금씩 그러나 기어이 뚫고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RRT입니다. 출퇴근 등하굣길 짧아도 매일이면 실력이 됩니다. 구독하고 내일 한 조각 더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